다른 고학년 친구에게도 한번 물어봤어요. 초등 5학년 어떤 반의 경우는 영어 단어 시험뿐만 아니라 국어 받아쓰기까지도 한다더라 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만 너 그거 너무 쉽잖아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던데, 뭐가 쉬워? 너 선생님이랑 같이 받아쓰기 우리 주요 어휘들 써 나갈 때 너 힘들어 하잖아, 어려워하잖아 해서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아이들의 생각에 있어서 받아쓰기 하면은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의 받아쓰기 를 떠올리고, 자신의 어떤 문해력 수준에 대해서도 잘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중학교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초등학교 때 도대체 뭘 하고 왔길래 지금 중학교 올라와 가지고 지금 이 수준일까 해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좀 답답해 하시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수업 중에 시험 문제를 풀잖아요. 질문을 많이 던진다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정의를 쓰시오라고 적혀져 있는데 정의가 도대체 뭐예요? 어떤 요소를 찾아내라고 했는데 이 요소가 무슨 뜻이에요? 과도기는 또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게 중학교 교실의 아주 흔한 풍경이라는 것이죠. 저도 아이들과 신문 기사를 가지고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고 또 그와 관련돼 가지고 질문들을 던지잖아요. 그러면은 친구들이 알 것 같다 싶은 그 단어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혹은 그 단어를 잘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산책하면서 낯선 강아지 본 적 있지? 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만 낯선 강아지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바꿔봤어요. 산책하면서 처음 보는 강아지 만나본 적 있지? 했더니만 있대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낯설다라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거죠. 이 낯설다라는 단어가 그야말로 낯선 거예요. 생소한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낯설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 처음 본, 익숙하지 않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 그에 반해서 낯익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낯익다는 것은 익숙하고 친숙하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런가 하면 비행 청소년 하면은 친구들이 좀 행실이 올바르지 못한 청소년들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비행기 타는 청소년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비슷한 경우의 사례들이 많다는 거예요. 중학교 교실의 풍경 또한 예상이 되지 않나요? 예전에는 우리가 문해력 하면은 문맹,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의 그 범위가 한정되었다면은, 최근에 문해력의 개념 하면은 그냥 읽고 쓰는 것 플러스에다가 더 넓어졌다는 거예요. 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글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하는데, 일단 이 어휘력 부분에서 막히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 사실 영어 단어 시험 이전에 우리 국어의 단어 수준, 이해도가 더 중요하거든요. 한 친구의 경우는 암기를 정말 잘해요. 암기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학원에 가서도 숙제를 내면은 영어 단어 굉장히 빨리 외우고 그걸 달달달달 잘 외우는데요. 어렵지 않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다? 그 단어 스펠링 외우고 단어 뜻도 외우고 했는데 그 뜻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영어 단어, 명단어를 외운 게 과연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의 국어 문해력을 키워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아이의 이 문해력, 어휘력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그냥 단순히 그냥 한글 떼기 있잖아요. 우리 1, 2학년 친구들 한글 떼기 과정,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 문해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읽고서 무엇을 상징하는지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포함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은 요즘의 어떤 문화들 있잖아요. 요즘의 환경의 변화들,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 세대이고 또한 쇼폼에 길들어진 세대들이잖아요. 거기다가 책을 잘 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 긴 글을 읽을 수는 있지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바인지를, 그 핵심 내용을 정리하지 못하고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리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긴 글을 읽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긴 텍스트의 글들만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게 아니라 긴 영상들 또한 이해하는데 보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뭐 긴 영화들 있잖아요. 영화를 보고 왔어요, 친구가. 선생님, 저 오늘 엄마랑 영화 보고 왔어요.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긴 영화 시간이 2시간, 3시간짜리였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2시간, 3시간 동안 그 영화를 이렇게 스크린 보면서 감상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아이들이 책 자체만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긴 분량의 영상들 또한 보는 거를 힘들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쇼폼들이 뭐 틱톡을 비롯해서 릴스, 유튜브까지 굉장히 인기 있잖아요. 친구의 얘기가 긴 영화를 보는 것보다 차라리 그 쇼폼으로 짤막하게 핵심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런 영화다 해가지고 이런 스토리를 설명해주는 그 영화를 보는 게 더 재미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아이들의 문해력은 그 환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낮아지고 있는 수준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해력을 키워주기 위한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은 지금 많은 친구들이 좀 책을 잘 읽지 않는 시대, 쇼폼에 길들여진 시대이다라는 것은 역으로 문해력이 높은 아이들이 강점이 될 수 있는 시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챗GPT의 시대, 역으로 어쩌면은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좋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하니 당연히 문해력이 높은 친구들이 더 대우를 받는 시대가 되지 않나, 더 유리해지는 시대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단순히 쇼폼을 즐기는 소비자로 머물게 할 것이냐, 쉽게 요약해줘, 쉽게 설명해줘, 쉽게 전달해주는 쇼폼을 즐기는 소비자에 머물게 할 것이냐, 혹은 그 반대로 그 쇼폼을 즐기는 소비자를 위해서 긴 어떤 글들, 방대한 어떤 내용들의 그 핵심들을 잘 모아서 정리하고 거기에 자신의 생각까지 더해 나가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서 제작해 나가는 생산자로 키우느냐, 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해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문해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독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독서 중요합니다. 독서를 하면은 문해력을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아주 기본적으로 문해력이 낮다, 그런 친구들에게 책을 내민다고 소용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차근차근 무언가를 학습해 나가도록 그런 도움을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제가 하는 수업처럼 신문의 기사를 내밀고 함께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수준 높은 텍스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도록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하면은 가장 또 확실한 방법 하면은 글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수업 같은 경우는 신문을 활용해서 텍스트들을 접하게 하고, 그리고 그 텍스트 안에 나와 있는 낯선 단어들, 생소한 단어들을 이용해서 글을 써보게 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와 함께 또 같이 해주면 좋은 것이 아이에게 유도를 하는 거죠. 책을 읽도록. 물론 독서를 좀 거부하는 친구지만 꾸준히 시도는 해주라는 겁니다. 꾸준히 아이가 흥미 있어 할 만한 책을 곳곳에, 아이 눈에 띄는 곳에 슬며시 놓아둔다거나, 혹은 같이 도서관을 다니거나 꾸준히 독서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시도해라. 하지만 절대 독서에 있어서는 강제성을 띠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읽히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이 책상 위에 책을 한번 슬며시 올려놓거나, 그러면 책상 위에 있는 책을 보고서 한번 읽어볼까라는 마음이 들도록, 도서관에 가서 이 책 읽어봐, 이 책 대출해서 읽자가 아니라 그냥 마음껏 그냥 책을 고르도록 하는 거예요. 마음껏 아이가 책을 꺼내 들고 잠깐 읽더라도, 혹은 도서관 안에서 그냥 즐기면서 놀다 오더라도 그렇게 좀 독서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꾸준한 시도는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해주시면 좋은 것은 일단은 낮은 문해력을 높여줘야 한다. 학습적으로
이더라도 접근을 해 주시는 게 좋다. 그냥 한번 하고 말고 혹은 뭐 일주일 하고 말고 하면은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꾸준히 해 나가는 거예요. 단 20분이더라도 30분이더라도 꾸준히 긴 글들 읽어 내려가 보고 관련해 가지고 단어들 활용해서 글도 한번 써보게 하고요. 이런 노력들을 이어나가면은 분명히 아이들 문해력 끌어올릴 수 있고요. 더불어서 아이 스스로가 아주 즐겁게 능동적인 독서로까지 이어지게 할 수 있다.